반갑습니다.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환입니다. 그러면 음식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몸의 면역을 흔들기 때문에 이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이 부신 기능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쓰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 증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요법은 이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치료 방법을 보면 일단 크게 음식 알러지가 있고 음식 불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 알러지는 그 음식 안 먹으면 돼요. 그 음식 안 먹거나, 또는 그 음식을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음식 알러지는 그 음식에 대한 특이 항원이라는 게 생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IgE라고 하는. 근데 요새 그 IgE를 블록해주는 항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졸레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주사해서 조금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 알러지 치료가 대부분이고, 음식 불내성은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효소가 없다 그러면 그런 효소를 같이 먹거나, 또는 그런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먹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음식에 의한 내 몸의 면역이 교란되는 걸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식 불내성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어려워요. 무슨 음식 알러지처럼 어떤 두드러기가 나거나 뭐 발진이 생기면 나 그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소화가 안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졸립다, 어지럽다, 잠을 못 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있던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도 포함하는 거예요. 난치병,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장내세균 불균형,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장으로 감으로써 이 유해균이 증가하는 장내세균 불균형이 오고, 장내세균 불균형이 오다 보니 이런 장 점막을 그 유해균이 헐게 만들어서 장 누수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평상시에는 장이 튼튼했을 때는 그러한 그 유해균이라든가 소화가 덜 된 물질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그런 게 무너지게 되면 그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또 면역 대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만성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제 음식 불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 음식 불내성이 어떻게 진단하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옛날에는 음식 불내성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몇 개월 동안 안 먹게 해요. 한 1, 2주. 그래서 그걸 안 먹었을 때의 반응, 이런 걸 봐서 이런 음식의 불내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세월이 좋아져서 이렇게 음식 불내성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불내성을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유 단백질, 계란 노른자, 흰자 노른자 다 있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같이 발효우유도 있고, 또 치즈 같은 가공류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하고 계란에 음식 불내성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는 우유, 계란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거를 먹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이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IgG라고 하는 항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항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야지만 이 음식을 먹어야 탈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항체를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불내성이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 이제 마늘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음식 불내성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계란하고 우유의 음식 불내성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특히 이제 밀가루에도 있어요. 밀에도 있고, 글루텐이 있고, 글리아딘에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밀가루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할 때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거나, 또는 적게 먹거나, 또는
이런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를 같이 먹거나 우리가 이제 불내성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시리즈에 왜 음식을 얘기하냐 하면 대부분 저한테 이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왔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 안 맞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 이전에 먹어서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두드러기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젊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어떤 음식 알러지, 불내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런 염증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런 음식 알러지라든가 음식 불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면역에 의한 염증을 내가 부신이 튼튼할 때는 얘를 잘 막고 있었죠. 아니면 막고 있거나 그래도 균형은 이뤘었죠.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부신 기능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런 음식 알레르기와 불내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증상도 심해지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나 음식 불내성에 대한 증상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 몸에 장의 염증도 생기고 장의 염증에 의한 항체 같은 게 생기면서 갑상선염,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모든 게 연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들의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음식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내 몸에 생기는 어떤 염증이라든가 면역에 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 자체를 너무 이쪽으로 다 쏟아 부으게 되면 다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도 떨어지고 혈압도 잘 조절 못하고 어떤 만성 피로가 오고 그런 부신기능 저하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신기능 저하증 치료 때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가 이런 음식 불내성이라든가 이런 음식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4R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4R 프로그램은 R자가 4개 있는 겁니다. 하나는 remove, 하나는 replace, 하나는 reinnoculate, 하나는 repair라고 하는 건데, remove는 말 그대로 내 몸의 유해균을 없애는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리무브예요. 그래서 이 리무브가 가장 첫 원칙이에요. 요새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유산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되게 많아지셨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로 해서 뭐 고칠 수 있다고 뭐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산균을 먹었는데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증상 개선을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일단 유해균이나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것부터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장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리플레이스는 효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거죠.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나이가 드니까 내가 그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켰다, 이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뭐 다른 데도 늙지만 췌장도 늙어요. 근데 이런 아밀라제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전분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는 다 췌장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췌장에 나이가 드니까 그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소를 먹어주지 않으면 그런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거를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음식을 조금 덜 드시든가 아니면 이런 효소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유해균을 없앤 다음에는 유산균 먹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리이노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유산균, 그것도 자기에 맞는 유산균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설사형 유산균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변비형 유산균이 따로 있고, 살을 빼는 유산균도 요새 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리이노쿨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해균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됐으면 리페어라고 하는 이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초유라든가 뭐 글루타민, 아연 같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R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되고 이 치료를 하게 되면 모든 만성 질환들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만성 소화불량은 내가 궤양이 있고 뭐 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만성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내시경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검사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가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꼭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외래에서 이런 부신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뭘 먹어야 좋아져요? 뭐 어떤 비타민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뭘 먹는 것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먼저 안 먹는 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칙을 꼭 지켜주시게 되면 이 부신 기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식사를 하면 왜 졸리나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혈류가 장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약간 졸리고 어지럽고 하는 증상이 오는 거고요. 체하면 왜 어지럽고 두통 생기냐? 똑같은 거고요. 밀가루 음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루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밀가루에 있는 ATI라고 하는 아밀라제 트립신 이니비터가 그런 단백질이 밀가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나이가 들면 왜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안 되나요? 역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과 전분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음식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다시 한번 한 꼭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빵을 먹는 게 좋을지 파스타를 먹는 게 좋을지 정한테는 뭐 리소토를 먹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소화제는 언제 먹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소화제는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빈속에 먹게 되면 오히려 위에 있는 그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점막도 해치고. 그래서 식후 바로 먹거나 아니면 음식 도중에 먹거나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소화가 다 돼버렸는데 먹으면 오히려 속만 더 쓰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제 언제 먹는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있죠. 평상시에 잘 먹던 음식인데 왜 두드러기 생겨요? 두 가지죠. 하나는 부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특이 항체는 아니지만 그런 음식이 쌓이면서 또 장 점막이 훼손되면서 그동안은 흡수 안 했던 그런 나쁜 물질들이 혈액에 흡수되면서 생기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부신 기능 저하증에는 왜 식사요법이 중요한가요? 이 부신을 해치는 것들이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부신 기능 저하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요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밀가루 음식 정말 못 먹느냐, 계란 정말 못 먹느냐,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밀가루가 단백질의 쌀보다는 많은데, 그러면 이 밀가루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